그렇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앞으로 그러면은 이제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뛰는 거예요? 선거 과정에서 무슨 역할을 담당해요? 일단 선거 운동 과정에서 지금 당내 경선을 하는 동안에 아무래도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인원이 많아도 국회도 4월 30일이나 5월 1일 날 하고 나서 사실은 6월 3일까지는 국회가 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4월부터 선거운동을 해나가는 과정까지 저희들이 열심히 내란 종식의 쇄빙선 역할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어제 광장에서 사회대기업 과제를 쭉 설문조사도 하고 전문가들도 토론하고 해서 비상행동이 모아진 117가지 과제인가요? 요거를 가지고 국회에서 9시 반부터 6시 반까지 토론회를 했어요. 한 4개 세션 그다음에 종합토론까지 하루 종일 토론회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나온 여러 가지 사회대기업 과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제들을 저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역할을 해야 된다. 아무래도 이제 선거 과정에서 저희들은 조금 더 선명한 목소리를 내면서 전체 선거판이 소위 사회 대개혁 과제들을 조금 더 예각화하고 사회 대개혁 과제를 우리 전체의 과제로 광장의 과제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내란 종식의 쇄빙선, 사회권 선진국의 예인선 역할을 한다. 정책과 정치적 퍼포먼스, 정책 발표와 정치적 퍼포먼스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공동선대위 관련해서는 이 법률상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뭐냐면 이게 각 정당과 정당 간에는 정당과 정당이 정책 협약을 발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 안에 특정 후보자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유사 조직 설치 금지에 바로 위반돼요. 그럼 선거법 위반 혐의가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조국혁신당이 따로 선대위를 만드는 거는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냥 따로. 그건 공동선대위를 해야 돼요? 공동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정당 간의 공동선대위를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것도 선거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보자의 선대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형식상으로는 이 선대위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이 들어갈 수도 없어요. 개인이? 당원과 개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 전에 생각을 해보세요. 양향자 의원이나 이런 분이 민주당이나 무소속에 있으면서 국민의힘 지방선거 선대위에 들어간다든지 이렇게 즉 당직이나 선거대책기구의 어떤 자리는 당적과 관계없이 맡을 수가 있어요. 후보는? 후보자 캠프. 선대위 캠프나 또는 당직도 그 당의 당원이 아니더라도 당직을 맡을 수도 있어요. 이게 희한하죠. 그러네. 선거법이 특이하게 선거법이 독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 간의 공동선대위를 형식상 같이 꾸린다는 것도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희들이 얘기했던 공동선대위 제안을 고려하고 있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용상 공동선대위일 수 있지만 형식상으로는 후보자의 선대위에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이 아니라 그냥 개인 신장식 의원이 이제 결합하는 방식? 그러니까 형식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내용상으로는 그게 공동선대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선택밖에 없어요.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으려면 그 선거법 을 해석해보고 그다음에 지난 총선 때 사실 지민비조 때문에 이거를 선거운동 현장에서 외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지민비조는 은유적일 수 있지만 민주당 후보를 지역구에서는 찍어주세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랬었어요. 타당 선거운동을 못해요. 하면 안 되죠. 하면 안 되고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과 지금까지 선관위 유권 해석이 해준 건 뭐냐면 정당 간에 공동 공약을 발표할 수는 있다. 이건 정당과 정당이 주체입니다. 후보자와 정당이 아니에요. 후보자와 후보자도 아니에요. 그냥 민주당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공동 정책을 마련을 해서 발표하는 것까지. 그럼 야 5당이 공동 정책을 발표하는 건 가능. 그건 전부 다 정당이에요. 정당. 그 원탁회의 차원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런 걸 해온 거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선출이 됐어. 네. 그래서 뭐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본부가 출범을 해요. 예. 그리고 당은 그때가 되면 예. 민주당은 대부분의 권한, 모든 당이 그렇습니다. 예. 후보자에게 전부 다 권한을 이양을 합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면 후보자 선본만 있어요. 그러면 정당과 정당이 공동정책 발표하는 건 실질적인 선거운동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사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후보자의 선거운동, 선거대책위원회에 개인이 가서, 다른 당 사람들은 개인이 가서 결합을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 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정책연합, 정책연대, 그 다음에 이제 후보 전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야 5당이 통합적으로 한다 이번 대선은 이제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네. 예, 민주당이 야 5당은 이제 저기를 아니에요? 정리해야 돼요? 정리해야 되죠. 왜냐하면 일단 진보당은 후보 선출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예. 후보 선출을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조국혁신당과 민주당만 있네요.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예. 우리 당무위원회 결정 사항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 후보 안 내고 압도적 선거 승리를 위해 노력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네. 야당과 민주언정 세력 전체가 민주언정 수호 세력 전체가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도록 네.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하는 그 역할도 예. 우리가 자처한 겁니다. 비상행동을 비롯해서 비상행동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네. 그 민주언정 수호 세력 예. 전체가 같이 선거연대를 이룰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그 이음새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 뭐 어쨌든 진보당, 정의당 뭐 각각 후보를 내고 뛰는 이제 그 정당도 있기 때문에 야 그렇습니다. 5당의 연대틀은 뭐 해산 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원탁회의에 대해서 우리가 예. 원탁회의 2차 선언문을 이번 주네요. 이번 예. 주 화요일 날 사인을 했잖아요. 이 원탁회의 사인한 내용도 우리가 당무위원회 의사결정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고려 사항이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윤석열 파면에 함께했던 모든 민주언정 수호 세력이 참여하는 제2기 원탁회의 출범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 힘을 모은다. 그래서 2기 원탁회의를 제안을 한 거예요. 네. 5당만 하는 거는 이제 해소가 되는 거고 5당 플러스 원외 정당들 네. 그다음에 소위 그 광장에서 민주언정 수호를 위해서 싸웠던 시민사회 진영, 민중운동 진영도 함께 참여하는 2기 원탁회의를 만들자라고 네. 제안을 한 거고 어제 비상행동 토론회를 마치고 중간중간에 점심 식사를 하면서 비상행동에 계신 뭐 시민사회 단체들, 민중운동 진영 이런 분들이랑 깊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그 원탁회의 2차 선언문 내용을 굉장히 야 어떻게 이것까지 합의를 했냐. 조국혁신당 고생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문구가 참 고맙고 좋은 결정이다. 어떤 문구예요? 2기 원탁회의. 민주언정 수호 세력과 2기 원탁회의를 함께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다면 본인들도 이제 대선에서 어떻게 그 뭐 유권자 운동 정도를 할 것이냐 네. 보통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적극적으로 개입할 거냐라고 했을 때 적극적 개입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그렇군요. 예, 적극적 어쨌든 개입으로. 제 정당 사회단체들이 함께하는 대선판이 열린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렇게 가는 것이 조국혁신당은 예. 목표입니다.